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신정권의 성립과 농민의 어, 그 과정, 이제 쭉 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요. 일단 무신정권이 성립하기 전 그 고려 초와 고려 중기를 연결하는 이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중단원 제목을 보니까 문벌 귀족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죠. 음, 이런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알아야 해요.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건요. 12세기쯤에 등장한 이제 그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력. 기본적으로 호족이 있거든요. 호족에서 이제 문벌 귀족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음, 이 호족이 어, 성종 때, 광종과 성종 때 이제 과거제를 거쳐서 이제 관료로 많이 진출을 했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중앙 관료가 많이 됐었죠. 관료. 자, 이런 중앙 관료가 많이 되었을 때 이제 이 관료들은 이제 고위 관직도 있을 거고 낮은 관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주는 이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음서제를 이용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밑에 이제 향리층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했었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고려 말쯤에 보면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요. 그 학교도 그 사립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요 관직을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독점을 했고 그리고 전시권화 공음전 이거는 이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땅이 돈도 좀 많으니까 이 고리대를 통해서 대토지 소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제 굉장한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나름 이제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강력한 문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경원 이시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중심 인물이 이자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처럼 왕실과 혼인을 이제 중첩된 혼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씨가 왕이 된다 이런 참언도 많이 퍼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왕을 위협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종은 이제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이제 반격을 하고 이제 인종이 위기에 몰리자 이 인종은 이자겸의 동지였던 척준경을 이제 꼬셔서 이자겸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그러고 이제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멀어지자 이제 인종을 이걸 이용을 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척준경까지 제거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수업 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하면서 국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도 동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보셔야 돼요. 이자겸이 왕권에 도전했죠. 왕권이 강했다면 굳이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자겸이 반란했다는 뜻은 왕권이 그만큼 안정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자겸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도 흔들리게 되고 왕도 문벌귀족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사회도 동료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종은 소수의 개혁 세력을 등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지상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를 옮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지상이 이제 추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경 출신 승려 묘청이란 사람이 이제 등용이 되면서 이제 묘청의 주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제 이자겸의 외교 정책이 우리 혹시 뭔지 알고 계셨나요? 이자겸의 외교. 이자겸의 외교는 바로 금나라에 대한 4대 외교였죠. 금의 4대 외교. 이런 걸 이제 이 묘청은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금국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어 어쨌든 우리가 이 자주적으로 좀 힘을 키우자는 거는 왕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았던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제 서경을 이제 좀 우대하고 이제 좀 수도로 옮기려고 하니 개경에 이제 기반이 있던 문벌계족들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특히 이제 김무식이 비롯한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이제 수도가 옮겨지지 않자 묘청은 이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요게 묘청의 난 또는 다른 말로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써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반란이 이제 실패를 했고 운동은 성공한 거니까 반란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탐구 활동에 보니까 이런 자료도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개 사건을 계기로 문벌 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렸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고려 중기로 이제 우리가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